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채권 투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텐데,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이제 채권은 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6개 출제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좀 부담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채권은 이제 실무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다져 놓으시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다른 이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여러분. 한 8, 90%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채권은. 이론은 다 똑같아요. 자, 일단, 이제 장은 뭐 몇 개 안 돼요. 5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핵심적인 것부터 일단 보면,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회사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근데 이제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채권은 타인 자본, 갚아야 되는 부채 아니겠어요? 예,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따박따박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채권이 뭐고 특성은 뭐가 있냐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제일 먼저 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제 채권 이제 종류입니다.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뭐예요? 누가 발행했냐 이걸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금 이자를 언제 이제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 자, 이표채, 할인채, 그 다음에 복리채 이 세 개를 주로 발행하는데요. 요거 현금으로 하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 두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채권 투자 전략까지도 이표채를 선택하냐, 할인 복리채를 선택하냐 이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통상 여러분 채권을 본드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정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제 본드라고 부르는데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영어로 이제 FRN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채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외화 표시 채권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중요하고요.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 다음에 이제 합성 채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수한 채권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제 주식 성격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어떤 이제 권리를 주는데 이제 그 유명한 CB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검사채, EB 교환사채 요 세 개 역시 요것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특히 요 이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를 이제 갖고 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해야 되냐 요 이제 시점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전환사채 관련 지표들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 여러분 콜옵션이 붙어 있는, 풋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도 상환되는 채권이에요. 만기 이전에 발행자가 되사는 게 이제 콜이 붙어 있는 거고요. 투자자가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게 이제 풋옵션 채권이에요. 이제 요 개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발행,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한 유통시장. 그래서, 발행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발행도 가능하고 간접 발행도 가능한데, 그럼 이제 직접 발행, 이제 사모도 있고 공모도 있는데 공모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모 중에서 이제 직접 발행은 어떤 게 있고, 간접 발행은 어떤 게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반드시 유통시장에서 이게 발달을 해야 돼요. 이제 매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장래하고 장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기준들을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특히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주식하고 달라요, 여러분. 장외 거래가 월등히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 이제 가격 계산하는 거. 채권 가격 계산은 공식은 따로 없는데요. 원래는 할인 모형을 쓰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채권은 정해진 돈을 주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만기 수익률로 할인해 가지고 가격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거 살펴볼 거예요. 특히 요 가격 계산할 때 할인율로 쓰는 게 이게 이제 만기 수익률이죠, 여러분. 만기 수익률.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별표는 안 칠 겁니다, 여러분. 가격 계산하는 게 늘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제 말킬 정리라는 게 채권에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걸 채권 가격 정리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말키리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채권은 5개 특성이 있다.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은 원리가 채권의 이제 수익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금리인데,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반대로 움직인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 별표 3개 칠까요, 여러분? 채권 이제, 예, 가격 변동 계산할 때 금리가 변하면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한 두레이션이라는 지표하고 볼록성이라는 지표. 이거는 뭐 반드시 날 거고요. 여기서만 6개 출제해도 예, 무방할 정도로 예, 많은 걸 공부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어렵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도 알아야 되고, 특히 여기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두레이션을 이용해서 채권 가격 변동성, 몇 프로 나오는지, 또 몇 원 나오는지, 변동폭, 이런 걸 공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금리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이제 기간 구조다고 부르는데, 기간 구조 이론. 예, 크게 이제 장단기 금리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어떤 게 높아야 되냐. 요게, 크게 보면 이제 불편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는 게 있고, 시장 분할 이론 또는 가설. 요 3가지 이제 차이점, 요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수익률 곡선. 자, 채권도 여러분, 주식보다는 우리가 변동성이 작다, 위험이 작다 얘기하지만, 채권도 여러분 투자 위험들이 다양합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위험의 이제 종류들, 이제 다양한 거 이제 볼 텐데 어렵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채권은 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해요. 대부분 금리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주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자율 변동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자율이 변하면 이제 금리가 변해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마지막에 유동성 위험 이렇게 다룰 겁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부터 뭐 또 채무 불이행 위험, 뭐 중도 상환 위험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다룰 거고,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채권 투자 전략. 채권 투자할 때 예, 적극적 개념의 전략이 있고, 뭐 주식하고 비슷해요. 적극적이 있고 소극적 개념의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전략이 있고 여기도 전략이 있겠죠. 그 유형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각각 전략의 이제 특징들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적극적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예측하는 전략이에요. 금리를 예측해서 예, 두레이션 큰 채권을 보유할 거냐, 작은 채권을 보유할 거냐, 이제 그거 다루고, 이 소극적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전략이에요. 면역 전략. 반동 문제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분량이 좀 이제 많은 편이고, 예, 좀 자잘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겠지만, 미리 보시면은 이제 요 개념 확실히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이걸 알아야 두레이션, 전략, 예, 이런 데서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이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잘 안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챙겨놔야 되고, 요것도 한 문제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한 문제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점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늘 한 문제 나는 게 또 요겁니다. 늘. 요것도 여러분 외우는 것만 좀 하시면은 점수 따기 쉬워요. 결국 핵심은 두레이션, 볼록성 개념을 명확히 내 걸로 만드는 거다. 아시겠죠? 자, 예, 그러면 이제 강의 때 뵐게요. 여기까지 합니다.